그대의 인생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삶 1970년. 1974년 겨울 서울 달동네 판잣집에서 김순덕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남편 박철수가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지 벌써 6달째였다. 의료비로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상황에서 순덕은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워야 했다. 12살 큰딸 미영, 9살 아들 민수, 그리고 고작 5살인 막내 영희까지. 순덕은 아침마다 동대문 시장에서 행상을 시작했다. 등에는 온갖 자파를 가득 진 보따리를 메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바늘, 실, 비누, 빗 같은 생활용품을 팔았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번 돈은 고작 몇백 원. 그나마도 좋은 날이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장사가 안 되어 그날은 굶어야 했다. 남편 철수는 다리 부상 후 술에 빠져들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순덕이 벌어온 적은 돈마저 술값으로 써버렸다. 순덕이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면 철수는 이미 만취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아이들은 굶주린 채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덕은 남은 쌀로 죽을 끓여 아이들을 먹이고 자신은 굶은 채로 잠들어야 하는 날이 많았다. 그해 봄 큰딸 미영이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등록금이 없었다. 미영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도 꼭 중학교에 보내라고 했지만 순덕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결국 미영은 동네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12살 아이가 어른들과 함께 미싱을 돌리며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미영이 벌어온 돈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철수의 음주는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순덕을 불쌍히 여겼지만 누구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모두가 각자의 생계에 바빠서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순덕은 철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동네에서 철수가 젊은 과부와 함께 다른 동네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덕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남편이 사라진 충격과 앞으로의 막막함에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상태를 보며 불안해했지만 순덕은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이 쓰러지면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거리에서 물건을 팔았다. 발가락이 터져서 피가 나고 등과 어깨가 아파도 쉴 수 없었다. 가을이 되자 집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집주인도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순덕은 판잣집마저 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어지자 순덕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미영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 봉제 공장에서 야간반까지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공장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13살 아이가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순덕은 어린 딸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겨울이 되자 온 가족이 미영의 기숙사 한 칸에 모여 살게 되었다. 좁은 방에 4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지만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순덕은 계속 행상을 하며 돈을 벌었고 미영은 봉제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민수는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신문 배달을 했고 영희는 기숙사에서 다른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며 컸다. 1975년이 되자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순덕의 행상 실력이 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미영은 공장에서 인정받아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다. 민수도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서 용돈을 벌었다. 비록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게 되었다.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사라졌던 철수가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바람난 여자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병까지 얻은 상태였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철수를 보며 순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과 동시에 연민이 일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순덕은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다. 순덕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순덕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철수가 정말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한다면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철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다리 부상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했다.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하고 지게꾼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순덕도 철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자 가족의 생활은 확실히 안정되었다. 철수가 벌어온 돈과 순덕의 행상, 미영의 공장일, 민수의 신문 배달까지 합치니 생활비가 넉넉해졌다. 드디어 제대로 된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76년 봄 미영이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었지만 미영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순덕은 딸의 의지를 보며 뿌듯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으려는 미영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민수도 중학교에 진학했다. 신문 배달을 계속하면서도 공부에 소홀하지 않았고 성적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영희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영희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해 여름 순덕은 행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동네 모퉁이에 작은 구멍 가게를 차렸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순덕의 친절한 서비스와 정직한 장사로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철수도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아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무엇보다 술을 끊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으로 변한 모습이 순덕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1977년이 되자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미영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공장 일을 계속했고 민수는 중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았다. 영희도 초등학교에 잘 적응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다. 순덕의 구멍가게도 번창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순덕의 가게를 이용했고 가끔은 외상도 해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시선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 것이다.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았다. 집에서는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순덕의 가게 일도 거들었다. 그해 가을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 미영이 공장에서 우수사원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와 일을 병행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미영은 그 장학금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민수도 중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선생님들은 민수가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가 되었다. 밝고 순수한 성격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1978년 새해를 맞으며 순덕은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절망적인 순간들,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날들, 그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행복을 찾아가는 현재까지. 순덕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철수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순덕은 그런 철수를 보며 용서할 수 있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었다. 그해 봄 미영이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결과였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미영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수도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신문 배달로 모은 돈으로 참고서를 사서 공부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민수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영희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었다. 순덕의 구멍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서 이웃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순덕은 그런 자신의 역할이 자랑스러웠다. 1979년 겨울 가족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방 2개의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 제대로 된 집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순덕과 철수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해 연말 순덕은 지난 10년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다. 1970년대 초반의 절망적이었던 상황부터 현재의 안정된 생활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미영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가족을 도울 계획이었다. 민수는 고등학교에서도 전교권 성적을 유지하며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었다. 영희는 학교에서 반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철수는 이제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이 되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순덕 자신도 이제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를 앞두고 순덕의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들은 모두 소중한 경험이 되어 더욱 강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970년대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 덕분에 아이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새해 첫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자고.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계속 도우며 살아가자고. 순덕의 억척스러운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1970년대의 시련과 고난은 모두 값진 자산이 되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가족의 사랑과 끈질긴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